안녕하세요, 유진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생물 분류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선생님 설명이 길어져서 수업이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교과서에 필기를 해가면서 듣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퀴즈 참여도 열심히 해주고 있죠. 아직 한두 번밖에 진행이 되지 않아서 선생님 여러분 전체의 퀴즈 참여도를 알지는 못하지만 다음 시간에 결과가 나오면 관련해서 피드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퀴즈를 풀다가 아이템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기회가 될 때 선생님이 각 아이템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설명을 해줄 테니까요. 여러분은 일단 여러 번 시도하면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의 참여도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퀴즈를 같이 풀이하면서 지난 시간 복습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 화면이 이렇게 흔들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생물분류 체계 퀴즈입니다. 지금 두 반이 참여했는데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줬어요. 그리고 벌써 100점을 맞은 정답률 100%인 학생들이 좀 있는데요. 선생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름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정답률 100%가 아니더라도 여러 번 시도를 해서 반드시 랭킹을 끌어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플래시 카드를 보면서 복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선생님이 라이거 사진을 삽입했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었죠? 생물 분류 체계란 생물을 분류하는 여러 단계이다. 네, 요것이 생물 분류 체계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5가 맞았고, 그 생물 분류 체계에서 가장 작은 분류 단계는 종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하네요. 그리고 생물 분류 체계를 단계별로 나열하면 종속, 과목, 강, 문계였죠. 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생물 분류 체계에서 종에서 개로 갈수록 생물은 점점 세부적으로 나누어진다. 어떤가요? 네, 개에서 종으로 갈수록 점점 세부적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X가 되겠죠. 또, 종이란 자연 상태에서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이다. 맞는 말입니다. 종의 개념이죠. 여러분 요거 OX 퀴즈 말고도 여러분 스스로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거 화면이 흔들려서 보기 불편하시겠네요. 불테리어와 불도그는 생김새가 다름으로 다른 종이다. 어땠나요? 네, 종이 다르다는 것은 생김새로 구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테리어와 불도그는 자손을 낳을 수 있고 그 자손도 번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즉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X. 호랑이와 사자는 다른 종이다. 그렇다면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거는 번식 능력이 어떨까요? 네, 두 종이 다른 종이면요, 자손을 낳았을지라도 이 자손은 번식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속에 속하는 두 생물은 같은 과에 속한다. 이거 어떤가요? 선생님이 난이도가 좀 있어서 별 3개를 줬어요. 여러분 요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속이 더 큰 단계인지 과가 더 큰 단계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속이 더 작고 과가 더 큰 단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 작은 단계에 속하는 두 생물은 더 큰 단계에는 당연히 속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목에는 여러 개의 강이 속해 있다. 여러분 목이 더 큰가요? 강이 더 큰 단계인가요? 종속, 과, 목, 강, 문계였습니다. 목이 더 작은 단계, 강이 더 큰 단계였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강에 여러 개의 목이 속해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암말과 수탉나기는 자손을 낳을 수 있으므로 같은 종이다. 암말과 수탉나기 사이에서 노새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자손을 낳을 수 있지만 그 자손은 자신의 새끼를 낳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죠. 그래서 얘네는 다른 종이라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도 문제를 잘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수도 평소보다 많았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니까요. 반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플래시 카드로 복습도 꼭 하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플래시 카드로 복습을 해봤고 오늘은 교과서 108쪽의 생물분류 1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생물분류 체계가 종속, 과목, 강문계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네,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주변의 생물을 개 단계에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5가지의 개를 공부를 할 텐데요. 여러분, 요 개를 알면 우리 주변의 생물들을 여러분 스스로 분류할 수 있을 테니까 기억해야 될 거 꼭 기억하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애니메이션부터 보겠습니다. 몸에 좋은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어야지. 버섯이 식물이야? 그럼 미역은? 글쎄. 버섯과 미역은 둘 다 식물일까? 만약 식물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네, 여러분, 교과서 애니메이션에서 두 학생이 버섯과 미역은 둘 다 식물일까? 식물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의문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버섯과 미역은 식물일까요? 아닐까요? 네, 보통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조금 초록색을 띠고 그리고 반찬으로 나오면 식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버섯과 미역은 둘 다 식물이 아니에요. 식물과 다른 개에 속합니다. 버섯과 미역처럼 식물이 아닌데 우리가 식물로 생각하는 것들에는 김, 파래, 다시마, 또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개가 있고 그 개의 특징이 뭔지 확실히 기억을 해서 이것들을 식물이라고 말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어떤 개들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개를 분류하는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먼저 어떤 개들이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교과서 그림 6이 나와 있을 텐데요. 이 그림 6으로 우리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공부를 할 겁니다. 이 그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같이 어떤 개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맨 밑에부터 원핵생물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생생물개, 그리고 균개, 이렇게 3가지 개를 일단 오늘 공부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게 식물개, 그리고 동물개 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총 5가지의 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명칭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거 뭐라고 했죠? 원핵생물개, 원생생물개, 그리고 균개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의 개가 있는지 알았으니까 이 개를 분류하는 기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먼저 이 개를 분류하는 기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포 안에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여러분, 핵이 무엇인지는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을 거예요. 그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는지 없는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포벽이 있는지 없는지, 세포벽도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일 겁니다. 이 세포막 바깥에 있는 세포벽이 있는지 없는지가 두 번째 기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단세포 생물인지 다세포 생물인지입니다. 여러분, 단세포 생물은 몸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다세포 생물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세포 생물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영양분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 생물이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얻는지 아니면 다른 생물을 섭취를 하는지 아니면 분해를 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잠깐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5가지의 개는 원핵생물개, 원생생물개, 균개, 동물개, 식물개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먼저 첫 번째 핵의 유무, 그리고 두 번째 세포벽의 유무, 그리고 세 번째 단세포인지 다세포 생물인지, 그리고 네 번째 영양분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림 6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그림 6에서 이 분류하는 기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과 같이 여러분도 교과서에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원핵생물개와 원생생물개를 기준으로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없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핵생물개는 핵막이 없고 나머지 원생생물개, 균개, 식물개, 동물개는 핵막이 있다,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다 라고 미리 표시를 해둔 거죠. 그리고 식물개와 균개는 세포벽이 있고 동물개는 세포벽이 없다라고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광합성을 식물개는 할 수 있고 균개와 동물개는 안 한다, 이렇게까지 표시를 해두었어요. 우리 하나하나 개를 공부하면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일단은 이 5가지의 개에 우리가 공부한 분류 기준을 이와 같이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원핵생물개, 원생생물개, 균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요것도 설명을 들으면서 이 그림 6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 그림 6만 봤을 때 각 개의 특징과 예시들을 한 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분류 기준까지 생각을 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원핵생물계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림 6에서 원핵생물과 원생생물을 기준으로 핵의 유무를 표시했었죠.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원핵생물계에 속하는 생물들은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핵생물계에 속하는 생물들은요,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고, 그리고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림 6에 아까 우리가 적지 않았던 내용,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며 세포벽이 있다. 이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서 한번 원핵생물계에는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균, 폐렴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젖산균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젖산균은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불리는 생물로 김치, 요구르트, 치즈 이런 발효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요 원핵 생물들은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세균이라고 부르는 생물들입니다. 이 생물들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하고 세대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돌연변이도 잘 일어나요. 그래서 진화가 빠른 생물에 속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 6의 원핵 생물계 부분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핵 생물계는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없어서 핵이 세포 안에서 구분이 안 된다. 가 첫 번째 특징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다. 가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세포벽이 있다. 요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장균, 젖산균, 폐렴균 이렇게 균자 붙은 생물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생생물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교과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김이나 미역 같은 생물이 식물이 아니라면 어떤 계에 속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과 미역은 이 원생생물계에 속합니다. 네, 이 그림 6을 보시면요, 원생생물계에 아까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다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원생생물계에는 뚜렷한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다. 그리고 원핵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생물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원생생물계만의 뚜렷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요, 원생생물계는 핵이 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계에도 속하지 않는 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원생생물에 속하는 생물은요, 단세포 생물일 수도 있고 다세포 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를 같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아메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아메바 안에 핵이 표시되어 있죠.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생물들은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기 때문에 아메바 역시 핵이 있습니다. 이 아메바는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세포 하나가 이 생물 전체를 이루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집신벌레도 마찬가지로 핵이 있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반면에 미역과 김은 다세포 생물입니다. 핵이 있는 다세포 생물. 이처럼 원생생물계는요, 단세포 생물일 수도 있고 다세포 생물일 수도 있다. 공통적인 특징은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다. 그러나 원생생물계만의 뚜렷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느 네 가지 계에 속하지 않는 계다라고.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다세포 생물인 미역과 김 같은 생물들은 다세포이기는 하지만 세포 다음 단계, 세포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조직 단계는 없습니다. 네, 심화된 내용이지만 메모해서 기억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생생물계의 특징도 그림 6에 정리를 하면서 예시까지 기억을 했죠.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균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균계의 특징도 그림 6에 정리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분류 기준을 적을 때 균계는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네, 균계는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습니다. 원핵생물계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계는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다라고 정리를 했죠. 그리고 균계에 또 한 가지 정리를 했던 게 세포벽이 있고 광합성은 못한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균계의 세 가지 특징 우리 벌써 정리가 된 거죠. 균계는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고 세포벽이 있고 광합성을 못한다. 이 세 가지 특징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균계에 속하는 생물들은 버섯, 곰팡이, 효모와 같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교과서 예를 한번 볼까요? 교과서에는 버섯 중에서 표고버섯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곰팡이, 누른 곰팡이 이런 곰팡이들이 나와 있고 효모가 나와 있습니다. 효모는 이 균계 중에서 단세포 생물에 속하는데요. 이 효모는 주로 발효식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생물입니다.
네, 버섯과 곰팡이, 효모가 균계에 속하는 생물들이고 버섯과 곰팡이는 다세포 생물, 효모는 단세포 생물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균계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세포 생물이죠. 그러면 이 버섯, 곰팡이, 효모와 같은 생물들은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영양분을 섭취를 할까요? 네, 이 생물들은 외부로 특수한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 물질을 이용해서 다른 물질을 분해하고 그 분해된 물질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영양분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림 6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균계는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고 세포벽 있고 광합성 못한다. 플러스 방금 교과서에서 정리한 내용 뭐가 있었죠? 네, 대부분 다세포 생물, 효모 제외, 효모는 단세포 생물이었죠. 그리고 외부로 특수한 물질 분비 후 분해된 결과를 흡수한다. 이렇게 여기 그림 6에 다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지금은 또 빨리라고 하는데 선생님 편집을 하다 보면 영상이 엄청 길어져 있을 수도 있겠네요.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그림 6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해보기를 보겠습니다. 해보기,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에 속하는 생물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9가지의 생물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 다에 각각 아메바, 푸른 곰팡이, 대장균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메바, 푸른 곰팡이, 대장균을 보고 가나다가 각각 어떤 개인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아메바가 속한 개는 무엇이었죠? 네, 여러분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메바가 속한 개는 원생생물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에 속하는 다른 생물들을 한번 골라볼까요? 이 9가지의 생물들 중에서 가에 속하는 생물,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이 아메바 외에 집신벌레가 있고 그리고 이 중에서 김이 있었습니다. 아메바와 집신벌레는 원생생물계 중에서 단세포 생물이라고 했고 김은 다세포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푸른 곰팡이가 있는데요. 우리 버섯, 곰팡이, 효모 모두 균계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의 균계라고 써 넣으시고 이 9가지의 생물 중에 송이버섯과 효모가 균계에 속한다고 했죠. 그 중에서 푸른 곰팡이와 송이버섯은 다세포 생물일 거고 효모는 단세포 생물일 겁니다. 그리고 다에 대장균이 있어요. 우리가 세균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원핵생물계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 대장균, 젖산균, 폐렴균이 속하는 원핵생물계의 특징은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없고 그리고 세포벽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다 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포벽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세포벽은 세포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나다가 각각 어떤 개인지 그리고 그 개에 속하는 생물들을 우리가 찾아내 보기까지 했었는데요. 해보기 두 번째 질문을 보면 다른 개와 구별되는 특징을 발표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6을 다시 복습을 하시고 이 두 번째에 각 개의 특징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일시정지하고 적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 스스로 잘 적어봤나요? 그러면 가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원생생물계라고 했습니다. 원생생물계는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고 그리고 원생생물계만의 특별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다른 4가지 개에 속하지 않는 생물무리이다 라고 기억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아가 균계였습니다. 균계 안에는 버섯 그리고 곰팡이, 효모와 같은 생물들이 속했고 이 균계는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고 그리고 세포벽이 있고 그리고 광합성을 못한다. 그리고 영양을 어떻게 섭취한다 그랬죠? 영양분을 특수한 물질을 분비해서 그 분해된 결과를 흡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균계에 속하는 생물들은 대부분 다세포 생물이다. 그러나 예외가 효모는 단세포 생물이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다가 원핵생물계였습니다. 원핵생물계는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없고 그리고 세포벽이 있다. 세포벽은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세균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원핵생물계에 속한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해보기를 정리하면서 오늘 수업 내용을 전체 복습하는 것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 해보기도 복습을 하시고 특히 그림 6을 많이 보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식물계와 동물계도 이 그림 6에 정리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 요거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자신만의 학습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 세포 안에 핵막이 없어서 핵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생물 무리를
원핵생물계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5가지의 계 중에 핵막이 없어서 핵이 구분되지 않는 생물은 원핵생물계 하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물을 계 수준에서 분류할 때 집신벌레와 미역은 원생생물계에 속했습니다. 집신벌레, 아메바, 김, 미역, 원생생물계의 예였죠. 그리고 세 번째, 균계에 속하는 생물은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야 한다. 만약 균계에 속하는 생물이 사라진다면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생각해보자.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을 해봤나요? 네, 균계에 속하는 생물들이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야 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균계에 속하는 생물들이 사라진다면 사체나 배설물이 계속 쌓이겠죠. 그리고 사체나 배설물을 섭취하는 다른 생물이 있지 않는 이상 이 사체나 배설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재활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전체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업 내용 기억할 게 많지만 우리 그림 6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서 반복해서 보니까 기억이 잘 되었죠? 여러분 선생님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퀴즈 대신에 다른 활동을 할 겁니다. 패들렛이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각 개의 특징과 예시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 한 반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는 선생님이 이 개에 대한 공부가 다 끝나면 식물계, 동물계까지 끝나면 PDF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업로드를 시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이 잘 협동이 돼서 정리를 잘 한다면 여러분 반의 학습 자료가 더 좋은 퀄리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각 개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페이지 사용 방법은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에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시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패들렛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 반마다 이렇게 아이콘을 다르게 만들어 놨는데요.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를 각각 나누어 놨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활동에서는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까지만 하시면 되겠죠. 먼저 여러분이 할 거는 지금 선생님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생물들을 여기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명칭과 사진이 같이 있는데요. 근데 각각 맞는 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생물들이 있어요. 그 생물들을 잘 위치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얘를 위치를 바꾸려고 하면 이렇게 클릭하셔서 맞는 위치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먼저 접속한 친구가 요거 바꿀 기회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맞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각각 개의 특징을 써주시면 됩니다. 제목은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용만 적어도 예를 들면 1 아무 단어나 적겠습니다. 원핵 이렇게 적은 다음에 다른 데 클릭하면 이렇게 내용이 작성됩니다. 만약에 이 내용에 보충 설명하고 싶다, 다른 학생이 보충 설명하고 싶다 하면 이 댓글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다 하면, 그리고 또 정리가 잘 되었다 하면 이렇게 좋아요도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예시를 잘 위치시키시고 그 다음에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특징 적었으면 그 다음 친구는 이렇게 두 번째 특징을 적을 수 있고 세 번째 특징을 또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가 되면 선생님이 나중에 순서에 맞게 좀 보기 좋게 다시 정리를 해줄 테니까요. 여러분은 일단 중요한 특징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시가 지금 2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추가하고 싶은 예시도 원핵생물계에 이러이러한 생물도 있다 하고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으면 댓글로 의견을 남길 수도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번 활동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 활동 어떻게 하는지 잘 이해가 됐죠? 이 활동 열심히 해주셔서 여러분 좋은 학습 자료를 반 친구들과 같이 만드시길 바라면서 이번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11쪽에 생물분류의 아버지 린네가 나와 있는데요. 이 린네라는 분 덕분에 우리가 주변 생물들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첨부할 테니까요. 여러분 애니메이션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복습 잘 해주시고 자기가 복습한 내용을
우리 요 패들렛 페이지에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한 반에 좋은 학습 자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식물계와 동물계를 이어서 공부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박쥐는 날개가 있으니까 새야. 아니야. 새끼를 낳으니까 우리와 같은 포유류야. 박쥐는 포유류란다. 어머, 누구세요? 나는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네란다. 다들 나를 두고 현대생물 분류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라고 존경하지. 그럼 린네 아저씨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난 수많은 생물을 관찰하고 생물의 생김새와 속 구조 등을 기준으로 한 생물 분류 체계를 개발했단다. 생물 분류 체계? 수업 시간에 배운 종, 속, 과, 목. 그 다음은 강, 문, 개. 어허, 잘 알고 있구나. 나는 생물을 동물계와 식물계로 나누고 각 개 안에 강, 목, 속, 종의 단계를 도입했지. 맞다. 린네 아저씨는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면서요? 아, 이 아저씨가 지은 사람의 이름이 호모 사피엔스였어. 그렇단다. 또 내 자랑을 해야겠군. 개를 미국에서는 도그, 일본에서는 이누, 중국에서는 꺼우, 프랑스에서는 시eng 등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내 이름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지. 모든 나라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생물 이름을 만들기로. 우와, 대단하세요. 모든